청소년인 내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청소년이면서 내 자녀라는 이유로 괜찮겠지, 건강하겠지, 아이한테는 큰 문제가 없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내 아이는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은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한국 청소년 통계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생각과 삶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 아이의 삶, 진짜일까요? 오늘 통계를 통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청소년 통계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청소년 사망 1위 원인이 자살로 밝혀졌습니다. 내 주변에는 그런 일 별로 없는데, 우리 아이 친구들은 그런 일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청소년들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게 자살이고, 아이들이 그만큼 힘든 일이 많다는 건데요. 청소년 10명 중에서 3명이 1년에 한 번 정도 우울감을 겪는다고 하니까요. 쉽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만약 우울하다고 한다면 가볍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길 일이 아니라 정말 우울의 원인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10명 중에 3명이 우울감을 느낄 정도라면 굉장히 수치가 높은 편이거든요. 아이들이 그냥 우울해, 의욕 없어, 다 귀찮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춘기의 특성인지 아니면 아이를 힘들게 하는 무언가가 존재하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통계입니다. 사망 원인 1위는 2011년부터 변함없이 자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살이 1위고요. 안전사고, 암이 3번째 원인으로 나타났어요.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선택을 순간적으로 할 만큼 아이들 정서 상태가 흔들리고 있는 게 바로 청소년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정서 상태로 있는지, 우울감이 있는지 없는지, 기분 상태가 어떤지를 수시로 살펴서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지 않도록, 그런 판단에 내몰리지 않도록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최근 1년 이내에 우울감을 겪은 비율은요 1.7%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9%가 증가를 했는데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학생일수록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을 기억해 둬야 할 것 같아요.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우울감이 높다는 얘긴데요. 여학생은 3명 중에 1명이 우울감을 경험할 정도로 정서적으로 우울을 경험하는 비율이 훨씬 높으니까요. 여학생의 정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중고등학생 10명 중에 4명이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이 10명 중에 4명, 40%에 해당됐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학습, 대인관계, 친구관계, 기타 등등 여러 방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지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통계치네요. 중고등학생 흡연율이요 4.5%입니다. 음주율은 13%를 기록했습니다. 아이들이 한 달 동안 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에 1일 이상은 흡연을 하거나 한 잔 이상 술을 마셨다는 게 해당이 되는데요. 내 아이는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쉽게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10대 청소년 10명 중에 4명이 바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10에서 19세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매년 조금씩 감소를 했었는데요. 2018년에 저로 떨어져 29.4%까지 떨어졌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바로 중학생입니다. 다음으로 초등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과의존이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중학생 아이를 두고 있다면 이 아이가 스마트폰에 너무너무 의존하는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려 40% 아이들이 과의존 증상이 있다고 하니까요. 내 아이만 예외라고 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미디어라면요. 영화, TV, 동영상이 98.4%입니다. 메신저가 96.5%, 학원, 업무용 검색이 94.9%, 게임이 94.4%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짧은 동영상, 영상에 노출되는 비율이 가장 높고요.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네요. 영상뿐만 아니라 또 메신저, 검색, 게임 모두 다 90%를 넘어서요. 이 4가지를 주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집 아이들이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 아이들은 사교육을 얼마나 받을까요? 초등학생이 85.2%로 가장 많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생은 76.2%, 고등학생이 66%입니다. 교과별로는 일반 교과 사교육 참여율이 63.2%고요. 예체능은 45%에 해당이 됐습니다. 주당 평균 사교육 시간은 7.2시간입니다. 중학생이 7.5시간으로 가장 많았다고 해요. 아이들이 하교하고 나서 주어진 시간을 비교해 볼 때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잘 때까지. 주당 7.5시간이면 결코 적은 시간은 아니네요. 자, 고등학생 10명 중에 2명은 평일 학교 정규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사교육이나 자습 이런 것을 다 합해서 2-3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요.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2-3시간 정도 공부하는 비율이 10%로 가장 높았고요. 1-2시간, 3-4시간, 1시간 미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여가 시간은 2-3시간이 24%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가 시간이 5시간 이상인 비율은 %로요. 굉장히 적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학교별 여가 시간은 초등학생이 4에서 6시간, 중학생은 2-3시간, 고등학생은 1-2시간의 여가 시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또 아이들은 얼마나 자고 있을까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중고등학생은 평일 평균 7.2시간을 자는 것으로 통계에 나타났습니다. 초등학생은 8.6시간, 중학생은 7시간, 고등학생은 5.9시간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고등학생은 절반인 51.6% 정도가 6시간 미만으로 자는 것으로 나타나서요. 고등학생들이 피로치가 누적이 되고 있고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대 9시간에서 10시간, 8시간 이상 자야 하는 10대들의 평균 자는 시간이 굉장히 적죠. 초등학생도 8.6시간이니까 굉장히 적은 시간을 자고 있고 아이들이 스마트폰은 많이 하고 있고 사교육도 많이 해서 개인의 여가 시간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아이들한테 왜 스트레스가 높고 우울감이 나오는지 이해가 될 것도 같네요. 오늘은 고등학생 통계를 통해서 알아보는 내 아이의 생각들, 내 아이의 하루를 점검해 봤습니다. 내 아이가 지금 실제 살고 있는 생활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이가 혹시나 스마트폰 과의존을 하고 있는지, 잠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여가 시간은 잘 주어지고 있는지, 스트레스는 잘 풀고 있는지, 사교육의 시간은 적절한지, 또 우울감을 느끼지는 않는지 이런 통계를 통해서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은 이렇다는데 너는 어떠니? 라는 질문을 통해서 물어보신다면 아이도 다른 아이 이야기처럼 더 가볍게 이야기를 꺼내서요. 아이의 생활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중고등학생 청소년의 통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학탐구 생활입니다.